저는 4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 이제 막 영어 공부를 시작한 중학생,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저는 4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 자만하지 말고 꾸준히 공부하기. 학생들이 중학교 때 성취도 A, B 받고 나면요, 나는 영어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고 자만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에 전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고등학교에 가서 정말 큰 벽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단어는 많이 암기해둘수록 좋고 지문은 다양하게 많이 읽어볼수록 좋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다다익선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고등학교 영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단어, 문법, 독해를 통합적으로 학습하시라는 거예요.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 놓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영역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중1이니까 이번 방학에 단어만 공부할래요. 혹은 저는 문법이 너무 부족해서 이번에는 문법만 공부할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기를 나누어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우리가 영역을 나눌 때 구문이라는 영역도 있거든요. 결국에 이 구문이라는 건요, 문법이 문장에서 어떠한 모양새로 나타나는가, 어떤 모양으로 실제 글에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학습도 결국은 문장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단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단어 학습, 문법 학습, 그리고 독해 학습이 모두 동시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방학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문법만, 독해만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문법, 그리고 독해, 단어를 요일이나 횟수, 그리고 시간만 달리해서 계획해서 한 번에 통합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낯선 소재의 다양한 지문을 읽으시는 게 좋아요. 교과서 외에 어떤 글이든 좋아요. 다른 문제집에 있는 지문도 좋고요, 신문 기사도 좋고 에세이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핵심은 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글도 끝까지 읽어보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모의고사 혹은 내신 시험에는요, 내가 낯설어하는 지문도 많습니다. 내가 모르는 단어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구조의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글 속에서도 내가 이 글의 핵심, 이 글의 주제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핵심어가 반복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글의 구조 자체가 주제의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 단서가 되기는 거죠. 따라서 이 단서를 통해서 내가 글의 의미를 파악했던 경험이 쌓여야 돼요. 낯선 소재의 이런 다양한 지문을 읽고 내가 내용을 파악했던 이 경험이 쌓이면요, 여러분이 고등 독해를 하실 때 지문이 아무리 어렵고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고 단어가 어렵더라도 내가 읽으면 결국은 이해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과 독해 끈기가 생깁니다. 이런 자신감과 끈기는 고등 독해의 큰 자양분이 될 거예요.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한국어 독서를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중학교 시기는요, 비교적 대입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그런 시기예요. 이럴 때 한국어 독서도 많이 해두셔야 돼요. 한국어 독서를 많이 하시면 사고력뿐만 아니라 글의 흐름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해력도 길러지거든요. 결국은 한국어를 통한 이 문해력이 영어 학습에서도 이어집니다. 결국은 같은 언어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중학교 시기에 독서를 많이 하시면 고등 국어 그리고 고등 영어에서 모두 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습관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의 문해력이 영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아이들한테 단어를 가르쳐 줄 때도요, 예를 들어 orally라는 단어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면 orally가 말로, 구두로 이런 뜻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이 단어는 구두로라는 뜻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 중에서 표정이 멍해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구두로? 구두를 신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게 무슨 말이지?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요. 입으로 말한다는 뜻이야. 구두라는 게 이 구가 입 구자를 써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면 그제서야 끄덕끄덕 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도 아이들이 영어로 이해하기도 벅찬데 이 한국어까지도 같이 배워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독서가 필요하다고 정말 많이 느끼고, 또 같은
같은 글을 읽어도 아이들이 한 줄 한 줄은 잘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고 나서 얘들아, 그래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또 벙찐 표정을 지어요. 이 글을 읽고서 이 글의 핵심 내용을 뽑아내는 연습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한 문장은 어떻게 그냥 수업을 따라는 가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이런 면에서 독서가 정말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집니다. 고등 영어 등급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인가요?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글의 핵심을 잘 파악하면요, 내신이나 모의고사의 단골 유형인 주제 파악, 요지 파악, 그리고 제목 찾기, 이런 유형에도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폰에 관한 글을 읽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글의 소재가 스마트폰입니다. 이거는 어떤 아이들이든지 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한 문장으로 말해볼래? 라고 이야기하면요, 이 핵심을 놓친 학생들은 지엽적인 문장 하나, 예시 하나에 초점을 맞춰요. 예를 들어 앞부분에 그냥 스마트폰의 종류가 예시로 한번 등장을 했는데 이 글은 스마트폰의 종류에 관한 글이에요. 이렇게 작은 부분, 지엽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핵심은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태도, 스마트폰의 장단점과 같이 글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에 있죠. 그래서 이 단어와 문법 실력도 물론 받쳐줘야 되지만 정말 등급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이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모든 글을 읽고 그 글의 주제문, 그리고 요약문, 제목,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써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쓰시면 그게 주제문인 거고요. 이 글의 흐름을 반영해서 두세 문장으로 요약하시면 그게 요약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이 하나의 신문 기사라고 생각하고 제목만 봐도 뭐에 관한 글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제목을 붙이시면 그게 바로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실 때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리면, 우선 이 쓴 주제, 제목, 요약을 모두 영어로도 바꿔서 기록해 두시는 게 좋아요. 너무 힘드시다면 번역기의 도움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바꿔놓으시면요, 내신 시험에서 객관식 문제를 보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 역시도 핵심을 묻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팁을 드리자면요, 내가 글의 주제, 요약, 제목을 써놓긴 했는데 제대로 써놓긴 한 건지 좀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요즘에 AI 정말 잘 돼 있잖아요. AI한테 원래 지문 보여주고 자기가 쓴 주제, 제목, 요약을 보여준 다음에 내가 이 지문을 읽고 이 세 가지를 써봤어.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글의 핵심을 잘 담고 있는지 점검해줘. 이렇게 물으시면서 자기가 제대로 썼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